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방공장 공장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컨텐츠에 이어서 NFSC 501A 부속실 제한 설비 화재 안전 기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일자로 NFSC가 NFPC 성능 기준과 NFTC 기술 기준으로 바뀌어졌다고 했죠. 그죠? 자, 그동안 올리던 컨텐츠가 있으니까, 자, 부속실 제한 설비는 NFSC 기준, 과거 기준에 따라서 계속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자, 다음 컨텐츠부터는 NFTC, PC 이렇게 바뀐 기준을 정리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기준인 NFSC 501A 이번 시간에는 20조부터 제24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조에 보면은 외기 취입구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것은 재현급기회니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자, 빨아들이기 위한 외기 부분, 외기를 취입하는 부분,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자, 21조에 보니까 제형구역 및 옥내 출입문에 관련된 사항, 자, 바람을 불어넣는 제형구역에 설치된 출입문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옥내의 출입문이라고 해서, 자, 여기 지금 옥내에서 제형구역으로 바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지만, 보통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 벽이 하나 서서, 자, 복도를 통해서 계단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의 옥내 출입문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자, 22조에 보면은, 자, 수동기동 장치라고 해서, 자, 여기 급기된 바, 그리고 유입공기 배출된 바를 동작시키기 위한 수동기동 장치는 어떻게 설치돼야 되는지. 자, 23조에, 자, 제어반이라고 해서, 우리 제어반에는, 자, 감시 제어반하고, 자, 동력 제어반이었죠. 자,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감시 제어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자, 24조, 자, 비상전원이라고 해서, 이건 앞에서 했던 부분과 똑같은 부분이에요. 자,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될 건데, 어떤 것들이 설치되는지,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0조 외기취입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외기취입구, 자, 이하취입구라 한다. 자, 외기취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1호부터 한번 볼까요? 자, 외기를 5개로부터 취입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외기는 5개에서 취입을 해야 되겠죠. 옥내에서 취입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외기 취입구가 주차장 안에 설치된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개념이 됩니다. 자, 5개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 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자, 당연히 여기 그림에서 보통 회는 지하에 많이 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외부에 이렇게 DA, 드라이 에어리라는 것을 파서, 자, 이쪽으로 외부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게끔 외기를 뚫어 놓고 있어요. 자, 여기에 팬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외기 취입구에서 신선한 바람을 빨아들이게 될 건데, 이 주변에 공해 물질 등 오염된 공기를, 자,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사진에 지하 주차장에 배기팬이 연결되어 있는 배기구예요.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안 좋은 공기들이 내뿜어지는, 오염된 공기를 내뿜는 배기구인데, 자, 여기 외기 취입구는 지금 여기 팬이 빨아들이는 외기에 있는 부분을 의미를 해요. 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자, 주차장에서 나온 안 좋은 오염된 공기가 외기 취입구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당연히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배기구 등이라고 해서, 자, 유입 공기, 자, 그리고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 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 공기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유입 공기라는 것은 우리 유입 공기 배출 댐퍼라는 거 앞에서 들으셨죠, 그죠? 자, 유입 공기가 제형구역에 급기가하는 그 가압된 공기가
옥내로 들어가게 되면 차압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자, 요거를 빼는 게 유입공기 배출 댐퍼였는데 유입공기 배출 팬이 돌게 되면 이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도 뭐다? 자, 여기서는 오염된 공기로 보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급기 가압된 공기를 빼는 거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이지만 화재안전기준 NFSC 기준에서는 유입 공기도 오염된 공기이기 때문에 피하라 라는 개념이 들어 있어요. 자, 그리고 주방의 조리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방 후드 부분이 옥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자, 외부로 배출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배기구, 당연히 화장실에 있는 배기팬도 옥상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방 조리대의 배출 공기 그리고 화장실의 배출 공기가 대부분 우리 건물의 옥상이 배기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급기팬이 이렇게 옥상에 설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설치됐어요. 자, 지금 현재는 보편적으로 많이 지하에 설치되는 것을 거의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자, 옥상에 두게 되면은 이런 배기구, 배기팬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배기구, 자, 그리고 옥상에서 옥상층 아래층에서 화재가 나면 창문을 통해서 자, 옥상으로 연기가 금방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그 옥상층으로 올라간 연기가 자, 외기 치입구를 통해서 자, 우리 부속실로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팬을 옥상에 두는 건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자, 옥상에 둔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자, 배기구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자, 요런 배기구가 있으면은 예로부터 자, 팬이 설치된 팬룸에 바람을 빨아들이기 위한 구멍이 있겠죠? 외기 치입구가 되겠죠. 자, 이 거리가 몇 m 이상? 자, 5m 이상 반드시 떨어뜨려라. 자, 그리고 자,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 배기구가 오염된 공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이겠죠. 거기서 5m 띄운 다음에 자, 거기서부터 1m 아래 부분에 외기 취구 상부가 오게끔 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오염된 공기는 이렇게 위로 갈 거니까 자, 그로부터 아래에 외기 취구가 있으면 빨아들이더라도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빨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이 오염된 공기가 또 이렇게 아래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따라서 팬은 옥상에 설치되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 하지만 옥상에 설치되게 되면은 5m 이상,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를 하게끔 법을 화재안전 기준에 정의하고 있다. 자, 이것은 배기구에서 떨어뜨린 거리인데 자, 옥상의 외곽 부분에 이렇게 난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화재 연기가 외계지구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난간으로부터 난간이 없어도 자, 이 끝을에서부터 5m 이상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난간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자, 요 그림은 우리 소방청에서 제시한 화재안전기준의 해설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난간이 있으면은 난간으로부터도 5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난간 상부로부터 여기도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외기치입구 같은 경우 여기 옥상 난간에서부터 외기치입구의 위치, 그러니까 외기치입구의 중심 부분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 솔직히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 외기치입구 윗부분까지 해서 1m 이상 이렇게 여기 배기구 기준에 뒀던 것처럼 똑같이 둬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중간까지 와도 된다는 개념을 주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왜냐면 옥상 난간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해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외기치구는 덕트로 써서 이렇게 자, 바닥면으로 향하게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자,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게 설치하는 개념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2호 볼까요? 치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죠.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자,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이네요.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수직거리 1m 이하 위치에 설치할 것. 자, 1m 이하라는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1m 이하 요 아래 부분인데 해설서에서는 외기지구의 센터선을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 외기지구의 윗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자, 1호 이어봤고요. 자, 3호에 외기지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자, 그래서 외기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덕트를 아래로 내려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4호에 지구는 취입 공기가 옥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자, 만약에 이 외기지구가 바람 방향과 이렇게 나란히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대로 외부 바람이 그대로 들이치게 되면 이 풍압이 우리 팬이 돌아가는 속도보다 해서 더 급속한 속도로 빨려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옥의 바람에 영향이 없도록 당연히 이렇게 꺾어서 치는 게 바람직한 거고요. 자, 그리고 다른 이물질이나 쥐들도 야생 동물들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쉬를 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21조 제형구역 및 옥내 출입문입니다. 자, 1항에 보니까 제형구역의 출입문은, 제형구역의 출입문은 뭐예요? 여기 급기가압되는 이 공간 안에 있는 출입문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자, 창문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외계 면에 있는 창문까지 포함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문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뭐다?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는 게 원칙. 자, 이렇게 열려서 유지 관리하면 안 되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열어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말발굽을 설치하는 등, 소화기를 받치는 등, 또 쐐기를 받치는 등 하고 있는데, 자, 다 불법, 위법한 행위입니다. 자, 그렇게 열어놓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자, 자동 폐쇄 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출입문에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자, 열게 되면 여기 걸쇠에 의해서 열린 상태로 유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전원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감시 지역반 수신기까지. 그래서 화재 신호가 들어가면 전력을 투입해서 신호를 줘서 이 출입문을 자동으로 닫게 하는 게 바로 자동 폐쇄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열어놓고 관리하려고 하면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라. 자,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형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 폐쇄 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파트의 경우는요, 보통 계단실로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호에 제형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 폐쇄 장치는 제형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자, 폐쇄력을 가져라 이건데, 자, 여기가 아파트의 급기가압 공간인 거고요. 자, 여기가 계단실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을 열면은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계단실이 보이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급기가압을 해서 바람을 이렇게 넣어주다 보니, 자, 이 문은 계단실 방향으로 열리겠죠. 이렇게 열릴 겁니다. 자, 이 열렸던 출입문이 닫히려면은 이 바람, 급기 댐프에서 나오는 바람을 이겨내면서 역으로 닫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풍압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폐쇄력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폐쇄력을 조정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임의적으로 이 부분들 너무 강하게 설정함을 법에서 정한 범위를 이 폐쇄 장치 기준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높게 하면 안 됩니다. 자, 3호 제형구역의 출입문 등에 자동 폐쇄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 폐쇄 장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 자, 요런 폐쇄 장치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되고, 자, KFI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이거를 인정해 줍니다. 자, 성능을 인증한 제품을 써라. 그럼 이 제품보다 성능 인증서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요, 형식 승인, 성능 인증,
FI 인정 등 다양한 성능 인증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품목보기라면 다양한 품목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성능 인증품인지 형식 승인품인지 또는 KFI 인정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21조, 자, 2항 이어서, 자, 옥내의 출입문. 자, 아까는 제형구역의 출입문이지만, 이번엔 옥내의 출입문입니다. 제10조 기준에 따른 방화구조의 복도가 있는 경우로서, 자, 복도와 거실 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조는 우리 방염풍속에 관련된 사항인 거고요. 여기 보면은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자, 제형구역, 여기가 부속실이잖아요. 그죠? 부속실 통해서 계단실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면하는 이 부분이 뭐예요? 바로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인 것입니다. 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승강장에서 계단실로 바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지만 보통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도 형식을 띠고 있겠죠. 자, 그렇게 설치된 경우에 출입문들, 이런 출입문들을 옥내 사무실의 출입문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 닫혀서 유지 관리하는 게 원칙. 근데 보편적으로 사무실 가면 다 복도에 있는 사무실 문이 열려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죠. 그죠? 사무실이 잘 보여야 되니까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되지만 원칙이지만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자동 폐쇄 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도 이 부분은 열어놓고 유지 관리를 하면서 말발굽이 설치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안 지켜지는 사례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2호 거실 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 거실 쪽이면 복도 쪽이 아닌 이 안쪽 거실 쪽으로 열리는 문을 말하겠죠. 구조의 출입문에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의 개방 시 유입 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을 가질 것. 자, 이 또한, 자, 이 문이 열리고 이 바람이 들어오면서 복도를 일부 가압도 해주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실로, 옥내로 바람이, 극기 가압되는 바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출입문에 설치된 자동 폐쇄 장치 폐쇄력도 요 풍압을 이겨낼 만큼 충분한 폐쇄력이 있어라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해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22조 수동기동 장치. 자, 이 항에 보니까 배출 댐퍼. 자, 유입 공기 배출 댐퍼죠. 그죠? 차압을 유지하기 위한, 이거는 이제 아파트에서는 뭐다? 제외가 가능하더라. 자, 배출 댐퍼 및 개폐기. 자, 이런 배출 댐퍼를 설치하지 않고 옥내에 직접 유입된 공기를 뺄 수 있는 배출구가 뭐였어요? 개폐기였습니다. 자, 배출 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 자, 여기 배출 댐퍼가 있으면 여기 직근 어딘가에, 또 배출구가 있으면 여기 직근 어딘가에, 그 직근과 제형구역은 어디예요? 이렇게 급기 가압하는 제형구역. 자, 두 개소가 되겠네요. 자, 배출 댐퍼가 있는 구역, 그리고 제형구역. 두 개소를 의미를 합니다. 직근과니까 직근에도 있어야 되고 제형구역에도 있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뭐를 설치하라? 작동을 위하여 전용의 수동기동 장치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다만 단서 조항 볼까요?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한하는 제형구역에는 그 부속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자, 요런 수동기동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이 부분이 부속실이고 여기가 이제 계단실입니다. 자, 부속실과 계단실을 동시에 급기 가압해요. 자, 부속실의 급기 덕트를 통해서 계단실을 3개 층마다 급기 가압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죠? 동시에 가압하는 경우에는, 자, 요렇게 2개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 수동 기동 장치를 어디? 여기 부속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자,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한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뭐다? 개폐기, 배출된 직근과 제형구역에
수동 기동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부속실 제한 설비를 정말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이 옥내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 옥내에 보면 유입공기 배출 댐퍼가 설치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옥내에 유입공기 배출 댐퍼의 수동기동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급기 댐퍼에다가 배출 댐퍼용 여기 또 급기 댐퍼용 수동 조작 기동 장치를 다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이거를 지정내서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각각 설치해야 된다는 개념을 여러분들께서는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수동기동 장치의 기능이겠죠. 1호부터 4호까지. 자, 얘를 동작시키면 어떻게 된다? 전층에 급기 댐퍼가 개방되더라. 자, 이 안에 있는 수동기동 장치를 동작시키면은 이 전층에 있는 급기 댐퍼가 모두 열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유입공기 배출 댐퍼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있는 수동기동 장치를 동작시켰다 그러면 뭐다? 해당 층만 자, 당해층의 배출 댐퍼 또는 개폐기, 개방. 유입공기 배출 댐퍼는 전부 다 열리는 게 아니라 뭐다? 동작시킨 해당 층만 열린다는 거 반드시 이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호에 급기 송풍기 및 유입공기 배출용 송풍기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자, 이 말이 있는 경우는 자, 아파트의 경우는 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동기동 장치를 동작시켰으니까 팬이 돌아야 되겠죠. 송풍기가 여기 급기 팬이 돌아야 될 거고 옥상에 있는 유입공기 배출용 송풍기도 돌아야 되겠죠. 자, 개방 고정된 모든 출입문 자, 제한구역에 이런 출입문들이 열려 있던 것이 개방돼서 고정돼 있던 모든 출입문, 이 전층에 있는 이런 출입문들을 의미를 하겠죠. 제형구역과 옥내 사이 출입문에 한한다. 자, 제형구역과 옥내 사이면 이쪽 문이 되겠네요. 자, 개폐장치의 작동. 자, 이런 출입문 개폐장치의 작동 모두 닫혀라 이거죠, 그죠? 열렸던 출입문은 모두 닫혀야 된다라는 것. 자, 2항의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는 1항 각호에 따른 장치는 옥내에 설치된 수동 발신기 조작에 따라서도 작동되어야 된다. 화재 신호가 들어가면은 자, 당연히 얘네들 다 동작해야 된다. 이거입니다. 자, 이런 제한구역 급기갑 특별 피난 계단 부속실 제한 설비가 있는 해당 건물은 이런 옥내 소화 전압이 다 설치 있겠죠, 그죠? 자,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옥내 소화전 설비예요, 그죠? 자, 이런 발신기를 동작시키면 당연히 똑같이 동작되어야 된다. 해당 층에 있는 감지기가 동작돼도 똑같이 동작되어야 된다. 화재 신호가 들어가면 모두 똑같이 동작되어야 됩니다. 자, 제23조 제어반. 제연설비의 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자, 1호에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기능을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의 비상용 축전지를 내장할 것. 자, 요 제어반은 감시 제어반, 자, 복합 수신기를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 상용 전원이 끊어지더라도 자, 얘는 내부에 우리 노트북처럼 자체 배터리에서 몇 시간 이상, 저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게끔 운영이 되어야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다만 당해 제어반이 요 제어반이 종합방제 제어반 이 설치된 구역이 종합방제실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이 방제실 안에서 전원을 따로 공급받을 수 있다. 자, 함께 설치된 종합방제 제어반으로부터 기준에 따른 용량의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별도로 전원 공급 장치가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축전지가 다 들어가 있다. 자, 2호 제어반은 다음 항목의 기능을 보유할 것. 자, 기능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네요. 하나씩 볼까요? 자, 감옥의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자, 급기용 댐퍼가 닫혔냐, 열렸냐 감시도 하고 원격 조작도 가능해야 되고 자, 배출 댐퍼 개폐기. 배출 댐퍼면은 자, 여기 유입공기 배출 댐퍼 요런 걸 의미를 하겠죠. 이거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급기, 유입공기, 송풍기, 작동 여부, 당연히 팬이 돌게 되면은 제어반에 팬이 돈다고 표기가 되어야 되겠죠. 제한구역의 출입문,
일시적인 고정 개방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자, 자폐 장치가 보통 아파트에는 계단실에 설치되어 있으니 자, 이런 것들이 열렸는지 닫혀 있는지에 대한 감시 원격 조작 기능도 어디에? 여기 안에 있어야 되더라. 자, 보편적으로 우리 이 정도 규모면 다 R형 복합 수신기를 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모니터 VCR 상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동기동 장치, 급기 댐퍼에 붙어 있는 수동기동 장치 작동 여부에 대한 동작되면 동작됐습니다. 뭐가 수동기동 장치가 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자, 바목에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 조절 장치. 자, 요 개구율이 어느 정도 열렸는지 자동 조절 장치 자, 설치한 경우에 하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열렸다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지만 이 개구율의 정도까지 수신반에 표현되고 있진 않지만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기에 해당 층의 차압이 여기 제어반에도 감시 제어반에도 똑같이 표시되게끔 자, 그런 것들이 개발돼서 설치도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구율의 자동 조절 장치의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 기능도 있어야 된다. 자, 다만 자, 이거 자동 조절 장치 작동 여부에 대한 기능이 없게 하려면은 다만 급기구의 차압 표시계를 고정 부착한 이렇게 차압 표시계죠. 요거 자동 차압값 조정 댐퍼를 설치하고 당해 제어반에도 차압 표시계를 설치해야 된다. 여기 급기 댐퍼에 표시되는 것이 모두 제어반에 표시되어야 된다. 자, 이 부분이 잘 안 지켜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호의 감시선로의 단선에 대한 감시 기능. 당연히 회로에서 감시 제어반에서 모든 전원선들이 연결되는 이 회로 부분은 단선되면 당연히 여기 수신기에 자동적으로 표기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P형 수신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고 뭐 단선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표기를 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신기마다 단선을 표시하는 방식이 제조사마다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호계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자, 이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봤던 뭐 종합방제 제어반에서 전원을 따로 공급받는 경우는 뭐 제외할 수 있다.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 암호 때문에 감시 제어반 수신기는 반드시 있는 상태에서 형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24조 비상전원이네요. 자, 비상전원은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 자, 요 아래 항목들, 사항들은 제가 음영처리를 해놨는데, 자, 이 부분은, 자, 우리 NFSC 102 화재안전기준 옥내수화전 설비였죠. 제 8조 전원 관련된 부분과 모두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요 콘텐츠의 18분 36초에서 24분 36초 사이에 똑같은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옥내수화전 설비 화재안전 기준 콘텐츠 올렸던 거 8조 부분 이 부분을 참조해서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NFSC 501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부속실 제한 설비 TAB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